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과 마주합니다. 지금 이 길이 맞는 걸까? 언제쯤 내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봄날은 과연 언제 찾아올까? 와 같은 질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화두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때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때로는 묵묵히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인생의 때와 삶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동양의 오렌지의 사주 명리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사주를 단순히 운명을 점치는 미신으로 보기보다는 태어난 생년월일시라는 데이터를 통해 나라는 사람의 기질적 특성과 인생의 큰 흐름, 즉 삶의 일기예보를 알아보는 통계학이자 자연철학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진로의 기로에 선 사람들입니다. 20대 후반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곧 다가올 12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고민은 과연 정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병원 일이 자신에게 정말 맞는 길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살펴보면 정관이라는 기운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명리학에서 정관은 안정적인 직장, 명예, 규칙적인 삶을 상징하며 여성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기운 덕분에 그녀는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현재 지나고 있는 10년 단위의 큰 운, 즉 대운에서는 상관이라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상관은 기존의 틀을 깨고 싶어하는 자유로운 에너지, 자신의 재능을 표현하려는 욕구,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정관과는 다소 충돌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이러한 운의 흐름 속에서 올해, 즉 새우는 이직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 해였습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다 새로운 물줄기를 만나 방향을 트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현재 직장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정직원이 될 수 있을까요? 운의 흐름으로 보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 스스로가 정직원 전환을 간절히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 즉 공무원이라는 또 다른 안정적인 길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녀의 운은 앞으로 공직과 같은 안정적인 길에서 더욱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비록 당장 시험에 합격하기까지는 끈기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선택은 그녀의 몫이지만 사주는 그녀에게 변화의 시기가 왔으며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 오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좋은 사주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의 사주 원국, 즉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설계도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오행이 골고루 분포하여 균형이 잡혀 있었고 큰 사업을 통해 부를 이룰 수 있는 잠재력 또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운의 흐름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길이 막혀 있거나 비포장도로를 달려야 한다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그의 인생길은 40대 후반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그의 운에는 겁재와 비견이라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는 동료나 경쟁자로 인해 재물이 흩어지거나 나의 노력이 온전히 내 몫으로 돌아오기 힘든 시기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천간에는 상관, 식신이 들어와 안정적인 직장 생활보다는 방황하거나 새로운 일을 벌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이럴 때 사업을 시작하면 큰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그는 좋은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그릇을 채울 때가 아직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49세 이후, 즉 인생의 후반부였습니다. 그때부터 재물운이 점차 안정을 찾고 과거의 경험들이 비로소 자산이 되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말년에 이르러서는 큰 부를 이루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사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주가 좋다는 것은 단지 높은 잠재력을 의미할 뿐 인생의 모든 시기가 순탄할 것이라는 보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어떤 운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이해하고 때로는 인내하며 내실을 다지고 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도전하는 지혜입니다. 그에게는 48세까지 사회 경험을 쌓고 묵묵히 실력을 기르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처세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인연의 계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정년기의 한 여성은 자신의 결혼운이 언제쯤 찾아올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통해 인연의 때를 살펴보니 바로 지금이 그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 그녀의 운세에는 인생의 큰 변화를 암시하는 기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듯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10월을 기점으로 남자와의 인연이 싹틀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만약 현재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이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 내년부터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거나 결혼에 이를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녀의 사주에서 인연은 주로 아는 사람을 통한 소개의 형태로 들어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친구나 동료의 소개팅 혹은 자연스러운 모임을 통해 운명의 상대를 만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명리학에서는 결혼운을 단지 한 해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경우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3년간 결혼에 매우 유리한 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각각의 해마다 인연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해에는 갑작스럽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또 다른 해에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연의 계절이 찾아왔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 시기에는 마음을 열고 주변을 잘 살피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을 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만이 새로운 세상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이 가게 오픈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이 과연 언제쯤 풀릴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번 도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가게 오픈을 고민하는 바로 지금이 명리학적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의 분기점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녀의 운세는 마치 긴 겨울이 끝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오듯 금전운과 명예운이 동시에 상승하는 최고의 흐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그녀의 사업운은 크게 발복할 조짐을 보였습니다. 주변에 그녀를 돕는 기인들이 나타나고 부동산 계약이나 문서와 관련된 일도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백호라는 강한 기운이 있어 한번 마음먹은 일은 강력하게 추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운이 따라주지 않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지만 이제 때를 만났으니 그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드러날 시기였습니다. 어떤 장사를 해야 할지 묻는 그녀에게 사주는 이미 그녀가 마음속으로 정한 그 길이 정답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을 때는 자신의 직감과 선택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의 앞날에는 가게에 대박을 기대해 볼 만한 밝은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운이란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때가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는 사주 명리학이라는 오래된 지혜를 통해 여러 인생의 단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직업의 선택, 재물의 흐름, 인연의 때,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시기까지. 사주는 정해진 운명을 맹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 인생의 사계절을 지혜롭게 항해하기 위한 하나의 지도이자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과 의지입니다.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운의 흐름을 참고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해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과 마주합니다. 지금 이 길이 맞는 걸까? 언제쯤 내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봄날은 과연 언제 찾아올까? 와 같은 질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화두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때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때로는 묵묵히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인생의 때와 삶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동양의 오렌지의 사주 명리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사주를 단순히 운명을 점치는 미신으로 보기보다는 태어난 생년월일시라는 데이터를 통해 나라는 사람의 기질적 특성과 인생의 큰 흐름, 즉 삶의 일기예보를 알아보는 통계학이자 자연철학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진로의 기로에 선 사람들입니다. 20대 후반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곧 다가올 12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고민은 과연 정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병원 일이 자신에게 정말 맞는 길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살펴보면 정관이라는 기운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명리학에서 정관은 안정적인 직장, 명예, 규칙적인 삶을 상징하며 여성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기운 덕분에 그녀는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현재 지나고 있는 10년 단위의 큰 운, 즉 대운에서는 상관이라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상관은 기존의 틀을 깨고 싶어하는 자유로운 에너지, 자신의 재능을 표현하려는 욕구,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정관과는 다소 충돌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이러한 운의 흐름 속에서 올해, 즉 새우는 이직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 해였습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다 새로운 물줄기를 만나 방향을 트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현재 직장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정직원이 될 수 있을까요? 운의 흐름으로 보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 스스로가 정직원 전환을 간절히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 즉 공무원이라는 또 다른 안정적인 길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녀의 운은 앞으로 공직과 같은 안정적인 길에서 더욱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비록 당장 시험에 합격하기까지는 끈기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선택은 그녀의 몫이지만 사주는 그녀에게 변화의 시기가 왔으며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 오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좋은 사주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의 사주 원국, 즉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설계도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오행이 골고루 분포하여 균형이 잡혀 있었고 큰 사업을 통해 부를 이룰 수 있는 잠재력 또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운의 흐름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길이 막혀 있거나 비포장도로를 달려야 한다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그의 인생길은 40대 후반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그의 운에는 겁재와 비견이라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는 동료나 경쟁자로 인해 재물이 흩어지거나 나의 노력이 온전히 내 몫으로 돌아오기 힘든 시기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천간에는 상관, 과, 식신이 들어와 안정적인 직장 생활보다는 방황하거나 새로운 일을 벌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이럴 때 사업을 시작하면 큰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그는 좋은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그릇을 채울 때가 아직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49세 이후, 즉 인생의 후반부였습니다. 그때부터 재물운이 점차 안정을 찾고 과거의 경험들이 비로소 자산이 되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말년에 이르러서는 큰 부를 이루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사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주가 좋다는 것은 단지 높은 잠재력을 의미할 뿐 인생의 모든 시기가 순탄할 것이라는 보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어떤 운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이해하고 때로는 인내하며 내실을 다지고 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도전하는 지혜입니다. 그에게는 48세까지 사회 경험을 쌓고 묵묵히 실력을 기르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처세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인연의 계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정년기의 한 여성은 자신의 결혼운이 언제쯤 찾아올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통해 인연의 때를 살펴보니 바로 지금이 그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 그녀의 운세에는 인생의 큰 변화를 암시하는 기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듯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10월을 기점으로 남자와의 인연이 싹틀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만약 현재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이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 내년부터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거나 결혼에 이를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녀의 사주에서 인연은 주로 아는 사람을 통한 소개의 형태로 들어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친구나 동료의 소개팅 혹은 자연스러운 모임을 통해 운명의 상대를 만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명리학에서는 결혼운을 단지 한 해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경우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3년간 결혼에 매우 유리한 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각각의 해마다 인연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해에는 갑작스럽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또 다른 해에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연의 계절이 찾아왔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 시기에는 마음을 열고 주변을 잘 살피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을 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만이 새로운 세상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이 가게 오픈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이 과연 언제쯤 풀릴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번 도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가게 오픈을 고민하는 바로 지금이 명리학적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의 분기점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녀의 운세는 마치 긴 겨울이 끝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오듯 금전운과 명예운이 동시에 상승하는 최고의 흐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그녀의 사업운은 크게 발복할 조짐을 보였습니다. 주변에 그녀를 돕는 기인들이 나타나고 부동산 계약이나 문서와 관련된 일도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백호라는 강한 기운이 있어 한번 마음먹은 일은 강력하게 추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운이 따라주지 않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지만 이제 때를 만났으니 그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드러날 시기였습니다. 어떤 장사를 해야 할지 묻는 그녀에게 사주는 이미 그녀가 마음속으로 정한 그 길이 정답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을 때는 자신의 직감과 선택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의 앞날에는 가게에 대박을 기대해 볼 만한 밝은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운이란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때가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는 사주 명리학이라는 오래된 지혜를 통해 여러 인생의 단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직업의 선택, 재물의 흐름, 인연의 때,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시기까지. 사주는 정해진 운명을 맹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 인생의 사계절을 지혜롭게 항해하기 위한 하나의 지도이자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과 의지입니다.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운의 흐름을 참고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해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과 마주합니다. 지금 이 길이 맞는 걸까? 언제쯤 내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봄날은 과연 언제 찾아올까? 와 같은 질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화두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때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때로는 묵묵히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인생의 때와 삶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동양의 오랜 지혜, 사주 명리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사주를 단순히 운명을 점치는 미신으로 보기보다는 태어난 생년월일시라는 데이터를 통해 나라는 사람의 기질적 특성과 인생의 큰 흐름, 즉 삶의 일기예보를 알아보는 통계학이자 자연철학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진로의 기로에 선 사람들입니다. 20대 후반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곧 다가올 12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고민은 과연 정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병원 일이 자신에게 정말 맞는 길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살펴보면 정관이라는 기운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명리학에서 정관은 안정적인 직장, 명예, 규칙적인 삶을 상징하며 여성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기운 덕분에 그녀는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현재 지나고 있는 10년 단위의 큰 운, 즉 대운에서는 상관이라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상관은 기존의 틀을 깨고 싶어하는 자유로운 에너지, 자신의 재능을 표현하려는 욕구,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정관과는 다소 충돌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이러한 운의 흐름 속에서 올해, 즉 새우는 이직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 해였습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다 새로운 물줄기를 만나 방향을 트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현재 직장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정직원이 될 수 있을까요? 운의 흐름으로 보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 스스로가 정직원 전환을 간절히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 즉 공무원이라는 또 다른 안정적인 길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녀의 운은 앞으로 공직과 같은 안정적인 길에서 더욱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비록 당장 시험에 합격하기까지는 끈기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선택은 그녀의 몫이지만 사주는 그녀에게 변화의 시기가 왔으며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 오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좋은 사주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의 사주 원국, 즉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설계도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오행이 골고루 분포하여 균형이 잡혀 있었고 큰 사업을 통해 부를 이룰 수 있는 잠재력 또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운의 흐름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길이 막혀 있거나 비포장도로를 달려야 한다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그의 인생길은 40대 후반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그의 운에는 겁재와 비견이라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는 동료나 경쟁자로 인해 재물이 흩어지거나 나의 노력이 온전히 내 몫으로 돌아오기 힘든 시기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천간에는 상관과 식신이 들어와 안정적인 직장 생활보다는 방황하거나 새로운 일을 벌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이럴 때 사업을 시작하면 큰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그는 좋은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그릇을 채울 때가 아직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49세 이후, 즉 인생의 후반부였습니다. 그때부터 재물운이 점차 안정을 찾고 과거의 경험들이 비로소 자산이 되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말년에 이르러서는 큰 부를 이루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사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주가 좋다는 것은 단지 높은 잠재력을 의미할 뿐
인생의 모든 시기가 순탄할 것이라는 보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어떤 운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이해하고 때로는 인내하며 내실을 다지고 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도전하는 지혜입니다. 그에게는 48세까지 사회 경험을 쌓고 묵묵히 실력을 기르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처세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인연의 계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정년기의 한 여성은 자신의 결혼운이 언제쯤 찾아올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통해 인연의 때를 살펴보니 바로 지금이 그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 그녀의 운세에는 인생의 큰 변화를 암시하는 기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듯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10월을 기점으로 남자와의 인연이 싹틀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만약 현재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이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 내년부터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거나 결혼에 이를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녀의 사주에서 인연은 주로 아는 사람을 통한 소개의 형태로 들어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친구나 동료의 소개팅 혹은 자연스러운 모임을 통해 운명의 상대를 만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명리학에서는 결혼운을 단지 한 해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경우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3년간 결혼에 매우 유리한 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각각의 해마다 인연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해에는 갑작스럽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또 다른 해에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연의 계절이 찾아왔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 시기에는 마음을 열고 주변을 잘 살피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을 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만이 새로운 세상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이 가게 오픈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이 과연 언제쯤 풀릴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번 도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가게 오픈을 고민하는 바로 지금이 명리학적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의 분기점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녀의 운세는 마치 긴 겨울이 끝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오듯 금전운과 명예운이 동시에 상승하는 최고의 흐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그녀의 사업운은 크게 발복할 조짐을 보였습니다. 주변에 그녀를 돕는 기인들이 나타나고 부동산 계약이나 문서와 관련된 일도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백호라는 강한 기운이 있어 한번 마음먹은 일은 강력하게 추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운이 따라주지 않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지만 이제 때를 만났으니 그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드러날 시기였습니다. 어떤 장사를 해야 할지 묻는 그녀에게 사주는 이미 그녀가 마음속으로 정한 그 길이 정답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을 때는 자신의 직감과 선택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의 앞날에는 가게에 대박을 기대해 볼 만한 밝은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운이란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때가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는 사주 명리학이라는 오래된 지혜를 통해 여러 인생의 단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직업의 선택, 재물의 흐름, 인연의 때,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시기까지. 사주는 정해진 운명을 맹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 인생의 사계절을 지혜롭게 항해하기 위한 하나의 지도이자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과 의지입니다.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운의 흐름을 참고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해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과 마주합니다. 지금 이 길이 맞는 걸까? 언제쯤 내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봄날은 과연 언제 찾아올까? 와 같은 질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화두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때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때로는 묵묵히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인생의 때와 삶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동양의 오렌지의 사주 명리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사주를 단순히 운명을 점치는 미신으로 보기보다는 태어난 생년월일시라는 데이터를 통해 나라는 사람의 기질적 특성과 인생의 큰 흐름, 즉 삶의 일기예보를 알아보는 통계학이자 자연철학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진로의 기로에 선 사람들입니다. 20대 후반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곧 다가올 12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고민은 과연 정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병원 일이 자신에게 정말 맞는 길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살펴보면 정관이라는 기운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명리학에서 정관은 안정적인 직장, 명예, 규칙적인 삶을 상징하며 여성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기운 덕분에 그녀는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현재 지나고 있는 10년 단위의 큰 운, 즉 대운에서는 상관이라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상관은 기존의 틀을 깨고 싶어하는 자유로운 에너지, 자신의 재능을 표현하려는 욕구,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정관과는 다소 충돌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이러한 운의 흐름 속에서 올해, 즉 새우는 이직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 해였습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다 새로운 물줄기를 만나 방향을 트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현재 직장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정직원이 될 수 있을까요? 운의 흐름으로 보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 스스로가 정직원 전환을 간절히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 즉 공무원이라는 또 다른 안정적인 길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녀의 운은 앞으로 공직과 같은 안정적인 길에서 더욱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비록 당장 시험에 합격하기까지는 끈기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선택은 그녀의 몫이지만 사주는 그녀에게 변화의 시기가 왔으며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 오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좋은 사주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의 사주 원국,
즉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설계도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오행이 골고루 분포하여 균형이 잡혀 있었고 큰 사업을 통해 부를 이룰 수 있는 잠재력 또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운의 흐름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길이 막혀 있거나 비포장도로를 달려야 한다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그의 인생길은 40대 후반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그의 운에는 겁재와 비견이라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는 동료나 경쟁자로 인해 재물이 흩어지거나 나의 노력이 온전히 내 몫으로 돌아오기 힘든 시기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천간에는 상관, 과, 식신이 들어와 안정적인 직장 생활보다는 방황하거나 새로운 일을 벌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이럴 때 사업을 시작하면 큰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그는 좋은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그릇을 채울 때가 아직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49세 이후, 즉 인생의 후반부였습니다. 그때부터 재물운이 점차 안정을 찾고 과거의 경험들이 비로소 자산이 되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말년에 이르러서는 큰 부를 이루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사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주가 좋다는 것은 단지 높은 잠재력을 의미할 뿐 인생의 모든 시기가 순탄할 것이라는 보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어떤 운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이해하고 때로는 인내하며 내실을 다지고 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도전하는 지혜입니다. 그에게는 48세까지 사회 경험을 쌓고 묵묵히 실력을 기르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처세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인연의 계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정년기의 한 여성은 자신의 결혼운이 언제쯤 찾아올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통해 인연의 때를 살펴보니 바로 지금이 그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 그녀의 운세에는 인생의 큰 변화를 암시하는 기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듯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10월을 기점으로 남자와의 인연이 싹틀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만약 현재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이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 내년부터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거나 결혼에 이를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녀의 사주에서 인연은 주로 아는 사람을 통한 소개의 형태로 들어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친구나 동료의 소개팅 혹은 자연스러운 모임을 통해 운명의 상대를 만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명리학에서는 결혼운을 단지 한 해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경우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3년간 결혼에 매우 유리한 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각각의 해마다 인연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해에는 갑작스럽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또 다른 해에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연의 계절이 찾아왔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 시기에는 마음을 열고 주변을 잘 살피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을 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만이 새로운 세상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이 가게 오픈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이 과연 언제쯤 풀릴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번 도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가게 오픈을 고민하는 바로 지금이 명리학적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의 분기점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녀의 운세는 마치 긴 겨울이 끝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오듯 금전운과 명예운이
동시에 상승하는 최고의 흐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그녀의 사업운은 크게 발복할 조짐을 보였습니다. 주변에 그녀를 돕는 기인들이 나타나고 부동산 계약이나 문서와 관련된 일도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백호라는 강한 기운이 있어 한번 마음먹은 일은 강력하게 추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운이 따라주지 않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지만 이제 때를 만났으니 그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드러날 시기였습니다. 어떤 장사를 해야 할지 묻는 그녀에게 사주는 이미 그녀가 마음속으로 정한 그 길이 정답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을 때는 자신의 직감과 선택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의 앞날에는 가게에 대박을 기대해 볼 만한 밝은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운이란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때가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는 사주 명리학이라는 오래된 지혜를 통해 여러 인생의 단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직업의 선택, 재물의 흐름, 인연의 때,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시기까지. 사주는 정해진 운명을 맹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 인생의 사계절을 지혜롭게 항해하기 위한 하나의 지도이자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과 의지입니다.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운의 흐름을 참고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해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과 마주합니다. 지금 이 길이 맞는 걸까? 언제쯤 내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봄날은 과연 언제 찾아올까? 와 같은 질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화두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때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때로는 묵묵히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인생의 때와 삶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동양의 오랜 지혜, 사주 명리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사주를 단순히 운명을 점치는 미신으로 보기보다는 태어난 생년월일시라는 데이터를 통해 나라는 사람의 기질적 특성과 인생의 큰 흐름, 즉 삶의 일기예보를 알아보는 통계학이자 자연철학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진로의 기로에 선 사람들입니다. 20대 후반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곧 다가올 12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고민은 과연 정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병원 일이 자신에게 정말 맞는 길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살펴보면 정관이라는 기운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명리학에서 정관은 안정적인 직장, 명예, 규칙적인 삶을 상징하며 여성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기운 덕분에 그녀는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현재 지나고 있는 10년 단위의 큰 운, 즉 대운에서는 상관이라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상관은 기존의 틀을 깨고 싶어하는 자유로운 에너지, 자신의 재능을 표현하려는 욕구,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정관과는 다소 충돌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이러한 운의 흐름 속에서 올해, 즉 새우는 이직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 해였습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다 새로운 물줄기를 만나 방향을 트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현재 직장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정직원이 될 수 있을까요? 운의 흐름으로 보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 스스로가 정직원 전환을 간절히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 즉 공무원이라는 또 다른 안정적인 길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녀의 운은 앞으로 공직과 같은 안정적인 길에서 더욱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비록 당장 시험에 합격하기까지는 끈기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선택은 그녀의 몫이지만 사주는 그녀에게 변화의 시기가 왔으며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 오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좋은 사주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의 사주 원국, 즉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설계도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오행이 골고루 분포하여 균형이 잡혀 있었고 큰 사업을 통해 부를 이룰 수 있는 잠재력 또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운의 흐름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길이 막혀 있거나 비포장도로를 달려야 한다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그의 인생길은 40대 후반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그의 운에는 겁재와 비견이라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는 동료나 경쟁자로 인해 재물이 흩어지거나 나의 노력이 온전히 내 몫으로 돌아오기 힘든 시기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천간에는 상관,과, 식신이 들어와 안정적인 직장 생활보다는 방황하거나 새로운 일을 벌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이럴 때 사업을 시작하면 큰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그는 좋은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그릇을 채울 때가 아직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49세 이후, 즉 인생의 후반부였습니다. 그때부터 재물운이 점차 안정을 찾고 과거의 경험들이 비로소 자산이 되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말년에 이르러서는 큰 부를 이루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사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주가 좋다는 것은 단지 높은 잠재력을 의미할 뿐 인생의 모든 시기가 순탄할 것이라는 보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어떤 운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이해하고 때로는 인내하며 내실을 다지고 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도전하는 지혜입니다. 그에게는 48세까지 사회 경험을 쌓고 묵묵히 실력을 기르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처세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인연의 계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정년기의 한 여성은 자신의 결혼운이 언제쯤 찾아올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통해 인연의 때를 살펴보니 바로 지금이 그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 그녀의 운세에는 인생의 큰 변화를 암시하는 기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듯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10월을 기점으로 남자와의 인연이 싹틀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만약 현재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이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 내년부터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거나 결혼에 이를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녀의 사주에서 인연은 주로 아는 사람을 통한 소개의 형태로 들어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친구나 동료의 소개팅 혹은 자연스러운 모임을 통해 운명의 상대를 만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명리학에서는 결혼운을 단지 한 해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경우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3년간 결혼에 매우 유리한 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각각의 해마다 인연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해에는 갑작스럽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또 다른 해에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연의 계절이 찾아왔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 시기에는 마음을 열고 주변을 잘 살피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을 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만이 새로운 세상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이 가게 오픈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이 과연 언제쯤 풀릴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번 도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가게 오픈을 고민하는 바로 지금이 명리학적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의 분기점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녀의 운세는 마치 긴 겨울이 끝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오듯 금전운과 명예운이 동시에 상승하는 최고의 흐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그녀의 사업운은 크게 발복할 조짐을 보였습니다. 주변에 그녀를 돕는 기인들이 나타나고 부동산 계약이나 문서와 관련된 일도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백호라는 강한 기운이 있어 한번 마음먹은 일은 강력하게 추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운이 따라주지 않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지만 이제 때를 만났으니 그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드러날 시기였습니다. 어떤 장사를 해야 할지 묻는 그녀에게 사주는 이미 그녀가 마음속으로 정한 그 길이 정답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을 때는 자신의 직감과 선택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의 앞날에는 가게에 대박을 기대해 볼 만한 밝은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운이란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때가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는 사주 명리학이라는 오래된 지혜를 통해 여러 인생의 단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직업의 선택, 재물의 흐름, 인연의 때,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시기까지. 사주는 정해진 운명을 맹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 인생의 사계절을 지혜롭게 항해하기 위한 하나의 지도이자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과 의지입니다.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운의 흐름을 참고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해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과 마주합니다. 지금 이 길이 맞는 걸까? 언제쯤 내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봄날은 과연 언제 찾아올까? 와 같은 질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화두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때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때로는 묵묵히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인생의 때와 삶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동양의 오랜 지혜, 사주 명리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사주를 단순히 운명을 점치는 미신으로 보기보다는 태어난 생년월일시라는 데이터를 통해
나라는 사람의 기질적 특성과 인생의 큰 흐름, 즉 삶의 일기예보를 알아보는 통계학이자 자연철학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